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원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2,55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중소형주의 가파른 오름세가 지속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가장 큰 변수는 한국은행이 6년 반 만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여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의 단기 과열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지가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중소형주 성장주 시장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정책과 그리고 기관 자금에 대한 기대가 몰리게 되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눈에 띄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수급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금리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30일로 예정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가 코스닥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듯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슬슬 코스닥 시장의 조정 가능성 또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강세 흐름은 심리적 그리고 수급적 단기 주가 과잉 반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이 과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한껏 달아오르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숨고르기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흐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내야 될지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저희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원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2,54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 바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4억 원, 그리고 757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는 419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13% 내린 2,537.1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나스닥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른 이 투자 심리 안정과 또 대통령의 12월 방중 기대감 부각 등의 영향으로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1억 원, 그리고 90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558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코스닥 지수 2.04% 오른 796.8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업종별 흐름도 마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요. 증권과 통신업, 그리고 은행과 기계, 전기전자, 금융업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섬유의복, 유통업, 음식료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34,000원가량 오르면서 279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00원 오른 86,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LG화학과 포스코, 삼성생명, 삼성물산, KB금융과 신한지주 등도 주가가 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대자동차,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LG화학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LG U+, 삼성 SDI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고요. 이어서 카카오와 SK하이닉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동반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현대차, 네이버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셀트리온, SKC 코오롱 PI 그리고 CJ E&M 순으로 장을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매도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을 가장 많이 덜어냈고 이어서 포스코캠텍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솔브레인을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AP시스템 그리고 SM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23일 미국산 국제유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4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미국산 유가도 이제 배럴당 6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90만 배를 줄었다고 밝힌 데다 이 오는 30일 오스트리아빈에서 OPEC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러시아 등 이 주요 산유국들이 모이면서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이 원유 감산 합의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키로 한 데 따른 이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미국산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58.02달러로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날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인 신화와 또 제휴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예정이 나오면서 1.5%가량 오르면서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0.27% 내린 23,526.1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07% 내린 6,867.3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S&P 500 지수 또한 0.08% 내린 2,597.0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23일 중국발 한파에다가 이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경제지표 호조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을 만회하며 혼조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자세한 유럽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증시입니다. 네, 영국 지수 0.02% 내린 7,417.2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프랑스 깨크 지수는 0.50% 오른 5,379.9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또한 0.05% 내린 13,008.5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전거래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코스피 지수 2,537.15포인트 찍으면서요. 오전장 좋은 흐름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또한 796.80포인트 기록하면서 거의 800선에 미치는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장 삼성전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 종목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종목 0.58% 상승한 3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9% 오른 2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전일 대비 2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CJ 쇼핑입니다. 네, 200원 오른 21만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10%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가 25,7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장까지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32,10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역시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M입니다. 50원 오른 36,700원에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27%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동서입니다. 0.17% 오른 29,200원에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5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CJENM입니다. 네, 현재가 96,000원에 오전장 출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GS홈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1,700원가량 상승하면서 225,0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76%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시젠입니다. 0.15% 내린 34,100원에 현재가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골프존 뉴딘입니다. 0.18% 오른 5,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0.86% 오른 7만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6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플렉스입니다. 200원 오르면서 66,500원 현재가 출발이 준비 중에 있고요. 0.30%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0.54% 오른 37,1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FA입니다. 현재가 44,750원에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전장까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캠텍입니다. 오늘 오전장 36,400원에 출발이 준비되고 있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장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트론입니다. 9,36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11% 내림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0.16% 오른 3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하이 메탈입니다. 8,600원에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장 상승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은 사흘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36포인트 하락하면서 2,537.15포인트로 어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63억 원과 20억 원가량씩 물량을 더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 417억 원가량 물량 담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2.06%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과 의료정밀, 증권업종 등이 1%대로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은행과 종이목재, 화학과 의약품, 기계, 운송 장비,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가 1.25% 내렸고 섬유의복과 유통업, 통신업과 보험 등은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18% 하락하면서 276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2.42%가량 낙폭 시현하면서 8만 4,7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KB금융, SK 등이 오른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등은 내림폭을 보였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으로 1.3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0.88% 오르며 사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23만 2,5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499개 종목이 상승했고 272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5.9포인트 상승하면서 79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10억 원과 882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398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약이 3.16%, 기타 서비스가 5.21%가량 급등했습니다. 한편 오락문화와 인터넷, 음식료 담배와 섬유 의류 등이 2%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 비금속과 운송업종 등은 내림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9% 가까이 빠졌던 신라제는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9.5%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미팜이 14.2% 상승 마감했고 티슈진과 CJ E&M, 로엔과 바이로메드, 메디톡스와 파라다이스, SK 머티리얼즈와 셀트리온 제약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 종목은 검은 사막의 모바일 서비스 사전 예약 소식으로 7.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캠텍은 어제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뉴프렉스가 베트남 공장 및 본사 시설 증설에 따라서 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아용품 관련주들은 어제 중국 시장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종목들은 보령 메디앙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이 각각 13%와 16%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중국 진출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넵튠은 차익 실현 매도로 9.07% 내렸습니다. 상한가는 2개 종목이 있었으며 상승 종목은 824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318개 종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7원 하락하면서 1,085.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5년 5월 6일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1.1포인트 하락하면서 33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양장지수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썬데이 토즈 종목이 어제 캐주얼 게임인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의 흥행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지난 7월 말 썬데이 토즈가 출시했던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가 흥행몰이 중이라며 출시 전부터 사전 예약자 150만 명을 돌파한 이 게임은 현재는 양장 마켓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MMORPG들의 대작이 줄지어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에 대한 흥행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 캐주얼 게임의 전통적인 강호인 만큼 MMORPG의 편중된 시장 환경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썬데이 토즈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장에서는 바로 차익 실현 매물 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4%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22,450원 선에서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RFHIC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가 어제 창사일의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이틀째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5G 투자 수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하나금융투자는 RFHIC의 과거 주력 매출처는 삼성이었지만 최근에는 화웨이도 주요 매출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화웨이 향 매출은 2017년 3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600억 원으로 성장하면서 RFHIC 종목의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을 앞지르는 최대 매출처로 화웨이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키아의 매출도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5G에 최적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RFHIC의 주가 상승 계기는 전 세계적인 5G에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미국과 중국 LTE 도입 초기 당시에 TR 공급 부족 사태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RFHIC의 2017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81억 원으로 그리고 2018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146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였던 RFHIC 종목의 어제 특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9%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원가량 빠지면서 2,575원 선에서 오늘 역시 차익 실현 매도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역시 급등 흐름 가져갔던 키위 미디어 그룹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은 중국 문화예술단체와 아티스트 트레이닝 및 콘텐츠 제작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중국의 전통극인 월극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뮤지컬과 K-팝 등 아티스트 양성과 한국 뮤지컬의 중국 진출 등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의 월극 아티스트들은 키위 미디어 그룹이 제공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양사는 향후 아이돌과 뮤지컬 그리고 아카데미와 공연, 방송 콘텐츠와 음원 사업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역시 낙폭을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26%가량 하락하면서 77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역시 어제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년에 남성 아이돌 그룹 세 팀의 데뷔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내년 국내에서 스트레이키즈 한 팀과 중국에서는 보이스토리 등 두 팀의 남성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업계 타 회사들보다 저평가를 받아왔던 이유는 남자 아이돌이 부재하고 중국의 이익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은 남성 아이돌 TF보이즈가 데뷔 2년 만에 매출 800억 원을 기록할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을 남성 아이돌 세 팀에 대한 흥행 전망을 밝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였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9시 10분 구간 출발 구간에서는 현재 1.98%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원가량 빠지면서 12,3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대만과 중국 증시는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대로 근로의 감사의 날로 휴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직전일에 0.48% 오른 22,523.15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30% 오르게 되면서 1854.57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지수는 미국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2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2.29% 상승한 3,351.9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11월 24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00선을 또 찍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지수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 파란불 켰지만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0.87포인트 상승한 2,537.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07%가량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797.35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일단은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감장까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상단권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82%가량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업종도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0.33%의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입니다. 오늘 통신 3인방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서 이 섹터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업종과 건설업종 그리고 유통업종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의약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0.57%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과 철강금속 그리고 의료정밀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권업종과 은행업종도 오늘 동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3% 가까이 현재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또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의 흐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11% 빠지게 되면서 276만 3천 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1% 오름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85,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 종목이 1%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34% 상승하게 되면서 15만 1,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마트 종목이 오늘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5.27%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25만 9,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37%가량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와 IT 부품, 그리고 유통업종까지도 모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IT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 그리고 정보기기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올라서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방송 서비스와 출판 매체 업종이 1% 넘게 현재 하락세 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섬유, 의료와 건설 업종, 그리고 오락 문화 업종까지도 모두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64% 밀려나고 있습니다. 21만 8,3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0.97% 빠지게 되면서 6만 1,500원 선까지 역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모다이노칩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4.76% 급등하게 되면서 11,300원 선이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메일홀딩스 종목이 1.11% 빠지게 되면서 17,75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W게임즈 종목입니다. 2.42% 빠지게 되면서 56,4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종목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9% 상승하게 되면서 37,0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은 현재 3,916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관이 2,574억 원 정도 물량 담고 있고 반면 개인은 5,085억 원 정도 오늘은 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512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이며 개인은 405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5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개인이 현재 1,118계약 그리고 외국인이 135계약 정도 물량 덜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오늘까지 총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334계약 정도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오전 출발 구간에서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양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한국타이어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투입 원가 및 미국 공장 안정화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 차질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먼저 전해주시죠. 먼저 4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4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역들의 판매 증가 그리고 미국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서 물량 증가와 판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투입 원재료는 전분기 대비로는 낮아지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11%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공장의 초기 가동에 따른 비용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금상공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서 10월 22일부터 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11월 3일부터 일부 공정에 대한 생산 재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정에 대한 생산 재개일은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4분기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3분기와 4분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전망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201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투입 원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그리고 미국 공장 초기 수율 문제도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 또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매출액은 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이 전망되고 영업이익도 다시 1조 원 클럽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은 국내 공장의 생산 차질 그리고 미국 공장 가동 안정화 지연 등으로 다소 부진하겠지만 2018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6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도 매수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타이어 종목 오늘은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한국타이어 종목의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74%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00원가량 빠지면서 54,0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타이어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리콘웍스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장기 성장 모멘텀도 확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OLED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도에 OLED TV 패널 판매 계획을 기존 250만 대에서 280만 대로 약 30만 대가량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8세대 OLED 라인의 캐파는 생산 효율화를 통해 생산 가능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또 중국에서도 8세대 OLED 신규 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OLED TV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와 구글 그리고 애플 등이 스마트폰용 중소형 플렉서블 OLED 도입을 확대함에 따라서 플렉서블 OLED 라인의 캐파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출하량이 확대될수록 실리콘웍스의 성장도 따라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실적은 매출액 8,0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66억 원으로 2018년보다 성장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듯이 실질적으로 OLED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이후에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신규 프로젝트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 그리고 LG이노텍 등 LG 디스플레이 이외의 LG 계열사들과의 신규 제품 개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 또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게 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네, 먼저 2018년도와 관련된 LG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 확대 전망, 그리고 장기 성장 모멘텀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OLED 관련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2018년도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또한 목표 주가도 기존의 56,000원에서 이번에는 18%가량 상향 조정을 한 66,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018년도 예상 BPS의 과거 3개년 PBR 고점 평균 2.4배를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리콘웍스 종목 오늘은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 종목 지난 4거래일 동안 빨간불 켜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58,8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실리콘웍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역시 KB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NC소프트 종목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본격적인 라인업 확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기대작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리니지M이 내달 11일 대만 현지 퍼블리셔인 간마니아를 통해 출시를 하기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리니지M은 10월 10일 사전 예약 첫날 예약자 수가 54만 명, 그리고 11월 19일 기준 누적 251만 명의 사전 예약자 수를 기록하게 되면서 대만 사전 예약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만 시장에서 리니지1은 이 누적 가입자 수 900만 명을 보유한 인지도가 높은 IP만큼 충성도 높은 이용자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대만에서 한국 IP를 활용한 라그나로크 M 그리고 리니지2 레볼루션이 각각 매출액 순위 2위와 4위를 기록 중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모바일 MMORPG에 대한 잠재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NC소프트는 지난 11월 7일 개발 중인 게임 약 4종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2 아이온 템페스트와 그리고 리니지 2M 등 자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과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게임 프로젝트인 TL 등이 공개가 된 바가 있고요. 모두 2018년도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를 시작으로 신규 게임들의 순차적인 출시와 지역 확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리니지M이 국내 출시가 전사시적의 퀀텀 점프를 견인을 했다면 2018년도에는 모바일 라인업 강화와 그리고 지역 확장이 모두 이뤄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NC소프트의 실적 매출액은 2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480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NC소프트는 국내 MMORPG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리니지M 매출 하락과 그리고 리니지M 대만 출시 이후에 모멘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신규 클래스 업데이트와 그리고 연말 이벤트에 힘입어서 매출 반등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 모멘텀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이 현 주가는 2018년도 예상 실적 기준 PER 15.2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다운사이드는 크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55만 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NC소프트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NC소프트 종목의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09%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NC소프트 종목입니다. 5천원가량 빠지게 되면서 45만 3,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NC소프트 종목의 현재 흐름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휴비츠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밑그림은 그려졌고 색츠만 남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에 관한 리뷰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81억 원과 21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성장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올해 다수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전시회 비용 증가, 그리고 보급형 신제품 개발비에 대한 비용 처리 이슈 등 일회성 요인들에 기인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경점에 대한 매출은 1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가량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보급형 자동검안기 출시가 9월 말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검안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안과 경로로는 26.8% 정도의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역시 시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상해 휴비츠는 연초에 신공장 준공 그리고 생산 정상화 작업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성장하면서 45억 원을 기록했다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3분기 매출 경로에 따른 실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4분기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1억 원, 그리고 53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9월 말 보급형 자동 검안기를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된 보급형 검안기기 신제품 3종 출시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렌즈미터와 가공기, 그리고 검안기 출시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9월 말 출시된 보급형 자동 검안기와의 동반 구매를 위한 대기 수요로 앞서 출시된 보급형 렌즈미터와 그리고 가공기의 신제품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감안해 봤을 때 4분기부터 해당 신제품의 3종에 대한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보급형 검안기기 신제품 출시에 기인해 봤을 때 4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상해 휴비츠도 신제품 출시와 그리고 신공장 준공 효과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 출시 예정인 안과용 진단기기 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애드업 효과도 중장기적 이익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현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상 PER 11.4배, 그리고 PBR은 1.5배에 거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 진입 구간임을 감안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더욱더 매력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는 휴비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본 휴비츠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봐 주실까요? 네, 휴비츠 종목 어제 닷새 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36%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원가량 상승하면서 13,9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휴비츠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저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네, 삼양식품이 신규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등 이 66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초반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오전장 여전히 11% 넘게 급등세 이어가면서 6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은 전날 강원도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 공장 부지에 이 신규 생산 4개의 생산 라인 등을 짓기 위해서 66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 첫날부터 24%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3.87% 오른 6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온 드래곤은 상장 전 이미 수요 예측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0일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인 35,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17일 마감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120만 주 모집에 3억 8,400만 주가 모집이 됐고 이 청약 증거금으로는 6.7억 원이 몰렸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한원령으로 인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상반기 중국 판매 매출액은 6억 원으로 급감했으나 이 내년 중국 판매 매출액은 최소 3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HL파워가 최대 주주 지분 확대 소식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파워 7.50% 오른 1,5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날 최대 주주인 진양곤 회장이 전환 사채를 주식 전환 청구하면서 자사 주식을 149만 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실적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 3.34% 오른 6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롯데 정밀화학은 올해 4분기 및 내년 실적 전망이 밝다는 증권가 평가가 나오면서 지난 21일 20.41% 급등한 것을 포함해서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61,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상위 등락률 자세하게 종목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삼양식품입니다. 12.40% 오른 6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양봉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모화학입니다. 8.36% 오른 1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7.09% 오른 1,5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ID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5.06% 오른 4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모신소재 5.67% 오른 1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페이퍼코리아 7.82% 오른 1,6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계속해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4.78% 오름세 이어가고요. 현재가는 1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4.67% 오른 25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엔슬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66% 내린 4,4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원상사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2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3.35%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8,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레버리지인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18,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JS 코퍼레이션 3.16% 내린 1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운봉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펙스입니다. 2.82% 내린 3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앞서 설명드렸던 이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장 1등을 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장 첫날부터 23% 넘게 급등세 이어가면서 6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명신금속입니다. 19.12% 오른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다이노 칩입니다. 15.77% 오른 1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추얼텍입니다. 15.02% 오른 1,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16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프렉스입니다. 8.57% 오른 6,000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10% 오른 1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다음은 상기 오토모티브입니다. 8.65% 오른 3,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처셀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르면서 1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8%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바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OM입니다. 6.59% 내린 2,1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스포츠서울입니다. 6.35% 내린 2,1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45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미원컴포텍입니다. 5.38% 내린 2,1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25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지앤코입니다. 165원 내린 3,4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4.55%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바로 앵지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9% 내린 3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HLB생명 3.37% 내린 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UNI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원가량 하락하면서 1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03% 내림세 이어갑니다. 서희건설입니다. 3.27% 내린 1,1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장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요, KTB 투자증권 리포트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알았으면 좋았을 몇 가지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점검부터 한번 다시 진행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 구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지수는 횡보세를 이어갔던 한 주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주 대비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여전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던 점이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연동되면서 글로벌 위험자산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메르켈 총리의 연정협상 실패로 인해 독일 내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연정 실패 시 재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메르켈 총리의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로존 경제 발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해석이 됨에 따라 지수는 조정 압력을 단기적으로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횡보 장세를 펼쳤던 코스피 그리고 여전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코스닥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주식시장 이벤트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KTB 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국내외 증시 환경이 맑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00에서 2,580포인트 밴드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그리고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미국 연말 소비 경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먼저 전자는 12월 국내 유동성 장세 여건을 결정하는 금융 환경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결정할 실무 환경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통화 정책의 경우 단지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향후 인상 속도 전망과 그리고 채권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연말 소비 경기의 경우는 향후 경기 선순환에 대한 힌트와 그리고 미국 증시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국내에서 이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금리 인상 시에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는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강세 여부가 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9월 26일에 저점을 기록을 한 후에 2달 만에 25%의 상승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의 완전 독립 추진과 관련해서 이 국회 정무위의 이 논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어느새 11월이 마무리가 되고 2017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리포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11월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